펀드노트입니다. 오늘 LIG 투자증권 이민환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네, 지난주 설 연휴였잖아요.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펀드 또 알아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한주시고 지난주에 설 연휴다 보니까 설 연휴 때 이제 아무래도 세뱃돈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세뱃돈 받으셨어요? 전 이제 세뱃돈을 이제 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뱃돈을 이제 주면서 돼지저금통에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조카들한테 이제 좀 저축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의 좀 개념을 좀 알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 펀드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펀드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도 어릴 때 세뱃돈 받으면 뭔가 갖고 싶었던 걸 사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불어나가는 걸 보면서 돈이란 이런 거구나. 또 기쁨이랑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한 저축보다 워낙 금융상품도 다양하고 재테크에 대한 고민들이 부모님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투자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가르쳐주고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축이 이제 저금 시대다 보니까 저축을 해서 이제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을 통한 아이들한테 산 교육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그 말씀에 맞는 시기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콘텐츠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또 어린이 펀드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들은 있으셔도 어린이 펀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일반 펀드와 어린이 펀드가 과연 차이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 펀드와 어린이 펀드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명에 이제 어린이 펀드라는 것만 들어가는 것을 해서 이제 펀드의 차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이를 이제 운용상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운용상의 차이보다는 이제 펀드 가입의 목적을 차이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는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들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목돈 마련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을 어린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마련할 수가 있는 하나 이제 목돈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축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거의- 교육비 저축보험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 펀드로도 그렇게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저축보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투자에 대한 교육을 이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같이 함께 감으로써 이렇게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이런 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입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는 증여세 문제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사전 증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어린이 펀드 가입할 수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돈을 많이 이렇게 다뤄봐야지 또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저축이나 또 투자, 다른 방식이라는 걸 또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증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세 혜택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특별한 혜택이 확실히 있나요?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이제 네. 목적이고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면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요. 그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자산운용 보고서는 이제 3개월마다 저희가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그 보고서가 좀 어렵게 쓰여 있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용 보고서를 쉽게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보내줘서 아이들에게 이제 쉽게 경제 개념이나 아니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머니나 아버지랑 같이 보면서 이제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하이나 뭐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키즈니아 같은 곳에 이제 보내줘서 뭐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관심 상당히 높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왜냐면, 네. 아니, 맞습니다. 탐방까지 가는 현지 탐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상하이 아이비리그에 네. 현지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그 자산 운용 보고서를 가지고 뭐 퀴즈나 교육으로 활용도 하고 아, 네, 아주 맞습니다. 좋네요. 근데 다시 한번 아까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린이 펀드에. 그 마지막 목적이 어른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증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세금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린이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금,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러면서 얼마까지 된다고 그 하셨죠, 현행법상 2천만 원까지는 그 증여세에서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아예 없이. 네, 맞습니다. 네. 예. 수익 금액까지 합친 건 아니죠? 아, 2천만 원. 네, 2천만 원까지로, 그러니까 원금 포함 수익까지 해서 2천만 원으로. 네. 아, 수익까지 네, 네, 포함해서 맞습니다. 2천만 네, 원이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어린이 펀드 상당히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그리고 펀드도 사실 위험 상품이잖아요.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펀드의 어떤 강점인 장기적인 불입을 통해서 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식으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펀드 투자 대상을 살펴볼 때 중점적으로 또 장기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펀드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권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펀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1, 2개월 아니 3개월 수익만으로 봐서 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환매하는 것보다는 최소 1년. 저는 이제 최소 3년을 보고요.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보는데. 저는 10년 생각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3년. 네. 네. 정말 현명한 그 투자를 그래요? 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5년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수익률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년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할 때도 이제 오랫동안 불입을 해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과 운용 능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증된 운용사와 이제 펀드를 가입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5년 이상 꾸준한 성과를 낸 펀드를 가입하는 게 네. 아무래도 그 학부모나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운 펀드보다는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볼 때도 같이 이제 공부할 때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가입해서 봄으로써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 수가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잡한 뭐 메커니즘의 펀드보다는 네, 주식형 펀드란 좀 간단한 네, 운영 그 측면이 이제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펀드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첫 번째는 수익률, 단기간 성과보다는 5년 정도의 수익률과 운용 능력을 보고 또 보다 단순화되어 있는 펀드를 고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5년 이상 꾸준한 성과를 낸 펀드가 뭐가 있을까요? 2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국 투자 내비게이터 아이사랑 전유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60.5%로 좀 우수한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신영자산운용의 뭐 주니어 경제박사나 아니면 마이다스 자산운용의 100년대계 어린이 정유식 같은 경우에는 뭐 55.75나 42.24%로 네. 이게 다 이제 5년치 수익률이고요. 둘 다 신형이고요. 신영과 이제 마이다스 자산운용. 마이너스 자산운용.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었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주식형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반면에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미래에셋의 이제 우리 아이 친대 업종 대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엄마사랑 아이
어린이 이머징 스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0.84%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어린이 펀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펀드 봤을 때 한투나 신영 쪽 운영 능력 뛰어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네.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입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 펀드는 뭐 생각보다 가입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실명하기는 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까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드시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 자녀 이름으로 이제 명의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펀드를 부모 명의로도 할 수 있나요? 아, 예, 자녀 그- 명의로만 네, 맞습니다. 필수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 펀드인데 수익이 너무 좋으면 제가 그 어린이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도 할 수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만 가입할 수는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어린이가 가입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증권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혹시 네. 그냥 그럼 어린이 펀드, 어린이 명의로 어린이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나요? 어린이의 명의로? 아, 네, 그럼 가능합니다. 네.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등록부상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명의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익률이 뭐- 아주 5년 동안 좋았던 어떤 펀드에 어린이 명의로 등록하는 거랑 어린이 펀드에 어린이 명의로 등록하는 거랑 네. 뭐가 더 좀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좀 그런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펀드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배제하고 투자를 한다면 좀 더 가치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부가적인 서비스도 워낙 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가 매력적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네. 부분 활용하려면 꼭 어린이 펀드 가입해야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증여세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 같은 부분들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펀드 노트 어린이 펀드 알아봤습니다.